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그 진온톨로지, 이제 진세 인리치먼트 분석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코드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피셔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논 패러메트릭하게 우리가 특정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유전자가 특정한 패스웨이에서 많이 중첩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제적으로 그 특정한 유전자 세트 뭐 폴드 체인지를 얼마를 넘어서는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이스루풋 실험을 할 때 전체적인 데이터셋에서의 그 레이쇼의 변화를 바탕으로 랭크를 테스트할 수 있는 GSA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우리가 피셔 테스트나 논 페라메트릭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중에는 이제 G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패키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GSA 방식에는 이제 GSVA라고 하는 분석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SVA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바이오 컨덕터 이용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아마 어렵지 않게 설치를 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G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툴을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바이오 컨덕터가 아니라 그냥 크랜에 가서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G 프로파일러. 네, 그쵸. 아, 제가 이거를 다시 검색했던 이유가 G 프로파일러가 G 프로파일러 1도 있고 G 프로파일러 2가 있는데, 1은 잊어버리시고 G 프로파일러 2를 여러분들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우리가 인스톨해서 보기 전에 G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가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먼저 보고 여러분들 코드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이 biitcs.ut.e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R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아마 여기 이제 홈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그 R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MCM2, MCM3, MCM4 이런 유전자들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석에서 찾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run query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 어떤 패스웨이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패스웨이들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어떤 이 유전자들이 얼마만큼 연관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몰레큘러 펑션, 진 온톨로지의 몰레큘러 펑션에 얘네들은 DNA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것이 들어간다.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거의 비슷하죠. 레플리케이티브. 그 다음에 여기 셀룰러 컴포넌트, 당연히 레플리케이션이니까 이 MCM 유전자니까 MCM 컴플렉스나 아니면 DNA 레플리케이션 컴플렉스 이런 거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디테일한 리절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들어가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내가 어떤 유전자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유전자를 1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결과에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이제 이건 1차적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특정한 분석에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논문을 쓴다든지 보고서 같은 걸 쓴다라고 하면 사실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뭐 복사해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PNG나 CSV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 코드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들어가면 좋죠. 그게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타이디버스를 배우는 거, 그다음에 R을 배웠던 그 목적과도 일맥합니다. 내가 어떤 분석을 했을 때 전체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G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 RCU를 먼저 좀 켜고, 네, RCGO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하고 G 프로파일러 2.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친구들은 인스톨 패키지 해서 G 프로파일러 2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아마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또 다시 설치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아닌 친구들은 이제 설치가 된 친구들은 G 프로파일러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G 프로파일러를 부르고 나면 뭐 사실 가장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MCM2, MCM3 여러분들 만약에 특정한 유전자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벡터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G 프로파일러 안에 있는 펑션 중에 고스트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리치먼트 결과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 한 두 줄의 코드면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결과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여기 리절트가 있고 메타가 있는데 메타를 먼저 보시면 메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그 실험 디자인을 담아 놓은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어떤 쿼리, 어떤 유전자를 넣었었는지 여러분들 오가니즘은 뭘 썼는지 저는 호모사피언스를 썼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리소스를 바탕으로 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리절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그 실행했던 결과 값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얻으면 p-밸류가 가장 낮게 나타났던 것부터 그렇지 않은 것들 순서로 있지는 않네요. p-밸류 가장 높은 게 뭐였냐? CMG 컴플렉스, 뭐 pre-replicative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뭐 간단하게 어, 그래프 같은 것들을 그려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디버스 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고 gplot하고 as 여기서 헤드를 하면 어떻게 생겼는가 봅시다. 저는 아주 간단한 밥 플롯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arrange 하고 p-value 순으로 한 다음에 슬라이스. 저는 앞에서 5가지 그 시그니피컨트한 결과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텀 네임을 넣고 이 밑에는 마이너스 로그 10 p-밸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친구 지원반 항상 스페셜한 걸 원하니까 항상 아이덴티티 포지션을 지정을 해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아주 간단하게 그 여러분들 그 마이너스 로그 p-밸류랑 그 다음에 각각 들어갔던 텀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코드 플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5개만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니까 30개 정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떤 패스웨이들이 얼마만큼 p-밸류를 가졌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조금 별로예요. 왜냐하면 패스웨이 이름이 있는데 텀 네임이 있는데 그 이게 어떤 패스웨이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텀의 아이디랑 텀 네임을 한번 합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텀 네임, 텀 아이디. 세퍼레이션은 이렇게 들여쓰기 그 뉴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패스웨이가 돼야겠죠? 그리고 길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리액텀에 해당하는
여기 reac이라고 하는 걸 reactom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 진원톨로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쵸? 이게 이제 30개니까 좀 기니까 글자를 조금 줄여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사이즈 7. 그쵸? 훨씬 보기 깔끔하게 이렇게 딱 됐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아마도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팩터. p-value의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려나?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낮은 거로부터 높은 거로 가는 것보다 p-value의 유의성의 순서대로 넣는 게 좋으니까 가장 높은 게 CMG 컴플렉스. 그 다음에 뭐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쭉 어떻게 보면 다 DNA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할 때 여러분들 기말 레포트를 할 때 만약에 진원톨로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 뭐 RNA-식이 됐건 프로테오믹스 데이터가 됐건 그 데이터에 나오는 데이터들 그죠? 엑셀 파일에서 특정한 파일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 부르고 나면 거기서 이제 뭐 폴드 체인지 그죠? 폴드 체인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뭔가 표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중에 폴드 체인지가 뭐 2 이상인 것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진네임을 추출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진네임을 이제 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컨셉 자체는 한 두세 줄이면 여러분들 그 진원톨로지를 계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셔 테스트 기반의 분석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아주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 데이터를 한다. 그럼 호모사피언스 하시면 되고, 나머지 다른 데이터 한다. 그럼 뭐 마우스 데이터 한다. 그러면 마우스는 이제 무스 뮬루크스라고 하는 이름이 거시기 하죠. 그래서 MMUCULUS라고 하는 걸 오가니즘을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뭐 다른 또 스페시스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셔 테스트로 계산을 하긴 하지만 논페라메트리하게 계산을 하긴 하지만 다중 비교를 이제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패스웨이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팅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다? FDR, 그죠? First Discovery Rate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본페로니를 사용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중 비교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렉션 메소드에 본페로니나 FDR 같은 것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패키지, G 프로파일러의 패키지는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새로 개발한 GSCS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그 다중 비교의 유의 수준을 조정해가지고 약간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다중 비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왜 그러면 이 패키지에서 다중 비교 방식을 조금 다르게 접근했는가는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진원톨로지 배울 때 왜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하이라키하게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원톨로지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하이라키하게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그 패스웨이들이 많아요. 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중 비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 패스웨이 만 개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굉장히 비슷한 그런 패스웨이들이 몇 개씩 공통적으로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중 비교를 하는 게 false negative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참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높은 그러니까 엄격한 다중 비교의 수준 때문에 유의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다른 형태의 다중 비교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온톨로지를 할 때는 FDR이라고 하는 First Discovery Rate이나 벤자민이 호치버그, BH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본페로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용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본페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한 그 다중 비교의 숫자만큼 유의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덜 센서티브한 그러니까 false negative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false negative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양성이지만 실제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는 경우들.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이 패키지에선 기본적으로 GSCS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그 이렇게 논패러메트릭하게 비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비교를 하실 때 그 들어가는 백그라운드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유전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프로테인 코딩 유전자만 본다라고 하면 프로테인 코딩 유전자를 백그라운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롱 논코딩 RNA만 본다. 그러면 롱 논코딩 RNA를 백그라운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묻는 가설 자체가 나는 프로테인 코딩 유전자의 변화를 볼 거야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얻어내는 에세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안에서 다른 종류의 유전자들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레이시오,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레이시오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유전자가 몇 개냐? 우리가 젠코드에서 보면 6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6만 개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폴드 체인지가 큰 요만큼의 유전자를 얻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한 30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레이쇼는 30대 6만 정도가 되는 레이쇼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패스웨이를 봤더니 이렇게 30개 정도 되는 유전자 중에 20개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레이쇼는 30대 6만인데 20대 30의 레이쇼가 나오니까 이 패스웨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큰 오버랩이 있구나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처음부터 할 때 이 30개 유전자를 했던 실험을 했던 어떤 뭐 시퀀싱이 됐던 에세이가 됐던 이게 전부 다 롱 논코딩 RNA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롱 논코딩 RNA라고 가정을 하면 글씨 쓰는 거 굉장히 쉽지 않네요. 롱 논코딩 RNA는 우리 전체 유전자 중에 한 8,000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30대 8천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30대 6만의 비율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롱 논코딩 RNA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구성 요소들이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커스텀 백그라운드를 쓰셔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커스텀 백그라운드를 사용하는 중요한 의미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많이 쓰는 그 파라미터는 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진원톨로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진원톨로지 데이터베이스가 지오도 있고 어제 그 지난 시간 때 설명을 했던 캐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리액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보거나 마이크로 RNA를 보거나 하는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캐그만 관심이 있다. 캐그에서 스페시픽하게 정리했던 뭐 질병에 관한 유전자 세트가 궁금하다. 그러면 캐그를 쓸 수 있죠. 아니면 리액톰도 진원톨로지와 다르게 리액톰도 질병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써가지고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데이터베이스만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source 이렇게 치고 여기다 리액톰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아까 봤던 거와 다르게 이렇게 리액톰에 들어가는 결과들만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리액톰에 있는 정보만 볼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케그랑 리액텀을 같이 볼 거야 라고 하면 여기다 케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제 케그도 있고 리액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파라미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네, G 프로파일러에 대한 내용은 네, 피셔 이그젝 테스트를 사용했던 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GSA 그러니까 GSVA 방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G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원톨로지 데이터베이스들 여러 가지 뭐 지오라든지 캐그라든지 리액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GSA에서도 동일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잘 구비가 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MSig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보시면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가 있어요. MSigDB라고 하는 MSIG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에 대한 논문은 2011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거의 2,800번 정도 인용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당시에 이제 버전 3.0이었는데 지금은 뭐 버전 7.4일 건데 7.4까지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시면 크게 H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C1, C2, 3, 4, 5, 6, 7, 8까지 총 9가지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들마다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보시면 H 같은 경우에는 홀마크 진셋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죠. 홀마크 진셋은 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C1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널 진셋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크로모좀 혹은 사이토제닉 밴드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는 형태의 그 진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염색조 5번에 뭐 어떤 부분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가 이런 정보들이죠. 이 포지셔널 진셋이 필요한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분석을 할 때 크게 고려하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특정한 뭐 레귤러토리 네트워크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적인 유전체 부위를 조사한다라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널 진셋에 해당을 하겠죠. 뭐 아니면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들도 많이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에 관련된 그런 몇 가지 염색체들이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염색체 3번이랑 염색체 9번에 있는 그런 특정한 부위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스로풋으로 여러분들이 중증 환자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염색체 3번과 9번이 그런 유해성을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염색체 3번과 9번에 이제 이뮤 시스템을 담당하는 특정한 그런 유전자 컴플렉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1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C2라고 하는 진셋이 있죠. 그래서 Curated 진셋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온라인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어냈던 데이터 진셋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C2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룹들 크게는 CGP가 있고 CP가 있는데 CGP는 케미컬 앤 지네틱 퍼터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비트로 상에서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약물을 처리하거나 유전적인 변화를 줬을 때 변화되는 그런 유전자 리스트들을 여기다가 넣고 있고 카노니컬 패스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잘 알려진, 잘 다듬어진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노니컬 패스웨이로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카르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거, 캐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거, PI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거, 리액톰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Regulatory Target 진셋은 말 그대로
이제 레귤러터리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담고 있고요. 컴퓨테이셔널 진셋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 뭐 캔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그 컴퓨터 프레딕션에서 나오는 그런 진셋들을 사용을 해요. 솔직하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진셋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온톨로지 진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온톨로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진온톨로지에 해당을 하거나 아니면 그 휴먼 피노타입 온톨로지라고 해서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한 진셋을 또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코제닉 시그니처 진셋이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온코제닉한, 그러니까 암에 연관된 그런 유전자들을 모아놓은 진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암에 관련된 그런 패스웨이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여기에 들어가면 뭐 대표적으로 KRAS 관련된 패스웨이라든지 뭐 JAK2 패스웨이, 뭐 IL-21 패스웨이 이런 패스웨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 이뮤놀로지 시그니처 진셋이죠. 이건 뭐 당연하게도 이뮨셀에 관련된 것들, 그렇죠? 이뮨 시그니처에 관련된 것들에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실험들에서 담아낸 뭐 T셀이 액티베이션 될 때, 뭐 B셀이 메모리가 만들어질 때, 마크로페이지가 작동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면역학에 대한 연구들을 다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기억을 하실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백신 리스폰스 진셋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 같은 것들을 맞았을 때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트랜스크립톰 사항의 변화들에 대한 진셋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 코로나도 있나?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없네요, 딱히. 네. 하나를 클릭을 해볼까요? 여기서 블러드 인플루엔자. 이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시네이션 연구였었나 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언젠가 최근 이제 데이터들도 아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데이터셋 중에 하나, 셀 타입 시그니처 진셋이라고 해가지고 싱글셀 같은 연구들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셀 타입 스페시픽한 유전자들도 또한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브레인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초기에 심장이 발달할 때 들어가는 유전자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브레인 데이터셀도 한 30 몇 가지 정도가 존재를 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홀마크 진셋은 무엇이냐? 앞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패스웨이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C1 타입은 270개, C2는 뭐 6,000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면 과연 이런 패스웨이들이 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질병 연구를 할 때, 인간 연구를 할 때 보고자 하는 그런 패스웨이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MSIG-DB 팀에서 그 상위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representative 할 수 있는 그런 셀 타입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셀 타입에 대해서 50가지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50가지를 보시면 뭐 아디포제네시스, 뭐 알레그라프트 리젝션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방세포가 만들어질 때라든지 아니면 뭐 알로그라픽이 일어날 때 뭐 거부 반응이라든지 뭐 안지오제네시스 혈관 생성이라든지 하이폭시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50개 대표적인 그런 진셋을 만들어줬죠. 그렇죠?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홀마크 진셋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이 홀마크 진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여기 그 셀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어떠한 진셋들이 지금까지 구성이 되었는지, 그쵸? 이런 세 가지 진셋은 셀룰러 컴포넌트, 뭐 이거는 디벨로먼트, 이메일 시스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진셋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번 학기 때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 그래도 의생명 쪽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꼭 한번 방학 동안에라도 읽어보시면 좋은 그런 리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홀마크 진셋을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다운로드 GMT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 심볼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그렇죠. 이게 그 뭐냐, 그, 요, 레지스터를 해야 돼요. 공짜로 레지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 관련된 거를 제가 다 좀 삭제를 하고, 왜냐면 센시티브한 것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면 이런 식의 파일이 다운이 받아집니다. 그쵸? h7.4.symbols.gmt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굉장히 복잡하죠. 자, 보시면 처음에 패스웨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링크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유전자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탭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그 패스웨이 이름과 URL과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전자의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 그 결과를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아까 봤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워주고, 이제 pp라고 하고 read delimit 해가지고 이렇게 열면 열려지긴 하는데 약간 좀 어글리하게 열려져요. 왜냐면 이게 아주 그렇게 보기 편하게, 왜냐면 뒤에 탭으로 계속 유전자를 나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 뭐냐, 이 GNT 파일을 아주 스페시픽하게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그 방법은 우리가 보통 무엇을 쓰냐면, 이거를 제가 하나 더 보여줘야겠네요. 그렇죠? 이때 파일을 열 때는 FGSEA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사용해서 열면 편합니다. 이것도 그 GSVA처럼 하는 그런 분석 방식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GSVA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이 FGSA 이거 마찬가지로 바이오 컨덕터에서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불러드리면 됩니다. FGSEA 하고, 아이고, 여기 있는 펑션 중에 GMT pathway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GMT 파일을 이 펑션 안에 넣으면 이거를 이제 리스트가 된 진셋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턴이 돼요. 이렇게 리턴이 되면 이 pp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봤던 50개의 그 홀마크 진셋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TNF 시그널링, 그러니까 암이 처음에 발생을 할 때 그 자주 생기는 그런 턴온이 되는 작동을 하는 그런 패스웨이인데, 보시면 이렇게 200개 유전자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 몇 개의 패스웨이가 있냐? 총 50개 패스웨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패스웨이들마다 몇 개씩이 구성이 되어 있냐, 유전자들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 200개에서 뭐 적게는 32개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pp라고 하는 패스웨이를 불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한 그런 폴드 체인지에 대한 값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논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또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해도 되죠. 저는 우리가 보는 논문 데이터, 멀티오믹스 논문 데이터 중에 하나를 보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ference cell 이 파일일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내용을 넣을까요? 저는 첸 2020 논문에서 이건 이제 그 타이완 런 캔서 멀티오믹스 논문이죠. 여기서 테이블 S1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리드 엑셀을 이용해서 엑셀 파일 열고 피다이몬드 열고 레퍼런스 열고 이건 제가 저장해 놓은 곳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하죠. 좀 데이터를 열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다렸다가 요거를 열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프로테믹스에서 그 로그 폴드 그 체인지를 노멀 튜머로 측정한 결과인데 이렇게 유전자들이 여기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환자 번호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환자 번호들마다의 그런 그 정보들, 그 레이쇼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보면 DF하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F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select P002에서부터 진네임도 선택을 해야 되고 왜냐면 유전자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진하고 2번부터 한 21번까지 하죠. P002 DF1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셀렉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이제 셀렉이 되고 이때는 우리가 하나가 더 뭐가 필요하냐 컬럼을 로네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듀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저는 임의적으로 듀플리케이션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미싱 밸류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로네임이 이렇게 들어간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로에는 이제 각각의 유전자들마다의 그 레이시오 정보들 노멀 튜머를 비교한 레이시오 정보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것들은 이제 로그 2기 때문에 노멀에서 높게 나타나는 그다음에 플러스 정보 0보다 큰 값은 이제 튜머에서 프로테오믹스의 그 발현량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GSVA라고 하는 툴에 넣고 분석을 해봅시다. GSV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세 인리치먼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GSVA라고 하는 펑션을 여기다 넣으면 끝이에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 안 된다. 그래서 made up.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expression. 진셋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리석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워닝이 나오는데
이제 워닝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에러는 아니고. 그래서 컨스탄스 익스프레션이 샘플을 통해서 5천 개 정도 있었다. 그래서 워닝을 준다. 이건 왜 줬냐면 그 이건 랭크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한 유전자들이 굉장히 비슷한 익스프레션 밸류를 갖고 있으면 랭킹 순서를 매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랜덤하게 배열을 하게 되는데 아주 그렇게 크게 결과에 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아까랑 뭐가 다르죠? 아까는 유전자가 로에 있었는데 이때는 홀마크가 로에 있어요. 그래서 50개의 홀마크에 대해서 각각 샘플이 얼마만큼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샘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코애귤레이션이라고 하는 패스웨이가 굉장히 액티베이트가 됐습니다. 반대로 디액티베이트 된 게 판크레이즈 베타셀이라든지 G2M 체크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네거티브 밸류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패스웨이들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SA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 세트를 피셔 테스트처럼 딱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패스웨이를 주고 그 패스웨이들이 여러분들이 측정한 실험에서 얼마만큼 변화됐는지에 대한 스코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코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각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논문 같은 데 읽을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이 히트맵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p히트맵이라고 하는 펑션을 써서 이렇게 딱 넣으면 한 번에 딱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홀마크 진셋이 높게 나타나는 환자들, 9번 환자, 12번 환자, 뭐 안 그런 환자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 개만 했으니까 굉장히 멋지게 한번 끝까지 다 해봅시다. 옵스. 112번 환자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요렇게럼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죠. 과연 얼마만큼 멋지게 나올지 봅시다. 자, 그러면 야오. 보기 아주 좋네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전체 화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딱 대략적으로 눈으로 아주 컴퓨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 환자군이 하나가 뭔가 특이점이 오고 이 환자군이 한 특이점이 오고 이 환자군이 한 특이점이 온다. 한 세 덩이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이 피트맵을 사용을 해가지고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GSA 방식들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피셔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G 프로파일러와 그 다음에 GSA 방식을 기반으로 한 그 GSVA라고 하는 방식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멀티오믹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기말 과제 준비하는 거에 충분히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